여러분, 최근 미국 학계에서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버드와 MIT 같은 세계 최상위 대학이 한국에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 주장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오랫동안 세계 인재들의 종착지였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이 이름들은 곧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연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재 유출과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점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MIT와 하버드의 교수진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연구 생태계가 이 속도로 성장한다면 더 이상 미국이 세계 학문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경고가 나온 배경에는 바로 332명의 한국 기술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332명. 이 숫자는 한국이 세계에 보낸 우수한 연구 인력의 규모를 상징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이끈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연구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의 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 332명의 한국 인재들이 단순히 미국의 연구실에서 조력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학계와 산업을 이끄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이들이 더 이상 미국에 머물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에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미국의 학문적 중심지가 한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와 MIT라는 이름이 실제로 한국에 분교를 세우거나 연구소를 이전하는 것은 아직 상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재들이 한국을 향해 몰려들고 있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고 있고 한국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학자와 연구자들이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바이오 허브로 몰려드는 현상은 과거 미국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드와 MIT가 한국에 직접 옮겨온다는 말은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학문적 독점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한국이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자 예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모든 인재와 자본, 지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이어진다면 MIT와 하버드가 굳이 캠퍼스를 옮기지 않아도 이미 한국이 새로운 지식의 본거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했고 좁은 땅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교육을 키워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존중받고 성과가 곧바로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를 곧 산업과 미래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만약 하버드와 MIT가 한국에 분교를 세운다면 그것은 상징일 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미국 학계가 경고한 대로 한국이 세계 지식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세계 곳곳의 인재들이 미국을 떠나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최고의 인재라면 누구나 하버드와 MIT,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들어낸 특별한 환경, 기회, 신뢰 때문입니다. 첫째, 산업과 연구의 즉각적 연결입니다. 미국의 학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문과 산업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나온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는 연구 성과가 곧바로 산업으로 흡수됩니다. 한국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연구자들이 내 아이디어가 실제 세상에 적용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재들에게 이것만큼 매혹적인 환경은 없습니다. 둘째, 글로벌 무대에서의 가속도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실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어 AI 헬스케어 서비스나 스마트 시티 실험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빨리 상용화됩니다. 인재들은 자신이 연구한 결과가 실험실을 넘어 도시와 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큰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셋째, 문화적 흡인력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 세대가 선망하는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젊은 인재들에게 연구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생활의 만족도입니다. 서울과 부산, 판교 같은 지역은 첨단 연구와 글로벌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낮에는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저녁에는 K- 콘서트나 다양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경험. 이 매력은 미국이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넷째, 국가적 투자와 지원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연구개발 R&D에 투자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정부는 해외 석학과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학금, 연구비, 거주 지원, 심지어 가족 정착 프로그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가 제공하지 못하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한국은 제공합니다. 다섯째, 신뢰와 약속입니다. 인재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의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되는 환경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계약을 지키고 성과를 투명하게 나누며 무엇보다 인재를 귀하게 여깁니다. 세계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이 나라와 함께라면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신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은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연구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학계에서 활동하던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한국으로 이동했고 한국 기업들의 연구소에도 세계적 석학들이 합류했습니다. 332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세계를 뒤흔들었던 사건 이후 이제는 세계 인재들이 한국을 향해 몰려드는 반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상황을 두려워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면 세계 학문과 기술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쥐고 있던 지식 헤게모니가 흔들리는 순간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라는 이름값이 여전히 강력하더라도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 힘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모든 인재를 독점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이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32명의 기술자 이후 이제는 수천 명의 세계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학계의 상징과도 같은 하버드와 MIT가 왜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떠올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는 미국이 독점하던 학문적 권위와 지식의 헤게모니가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하버드와 MIT는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며 학문과 기술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와 학계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바로 코리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단순히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나라를 넘어 글로벌 연구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술 패권의 변화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과거에는 MIT나 하버드에서 연구된 이론이 한국에서 산업화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반대로 한국의 현장 성과가 미국 학계에 새로운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업과 연구소가 만들어낸 성과를 미국 학계가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재순환 구조의 역전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하버드나 MIT로 유학을 가야만 세계적 연구의 주류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MIT 교수들이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연구 협력을 제안하고 하버드 연구진이 한국 바이오 기업과 손잡고 임상실험을 진행합니다. 세계적 인재들이 한국을 향해 이동하는 흐름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중심축의 이동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셋째, 학문적 자존심의 상처입니다. 미국 학계는 그동안 자신들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332명의 한국 기술자 사건 이후 미국의 연구 성과가 한국 인재들의 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내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의 한 석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도우미로 볼 수 없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다. 이런 변화는 미국 학계 내부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한국의 부상을 과장하지 말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고 세계 대학 랭킹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연구자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연구 환경, 빠른 실행력, 그리고 산업과의 연결성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는 한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가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학생을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지식 생산의 무대가 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전통적 권위가 무너지고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순간 세계 학계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10년 뒤 세계 최고의 논문이 서울이나 판교에서 발표되고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 대학의 강단에 서며 글로벌 학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미래를, 그 장면은 더 이상 공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계의 일부는 한국에 대해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면 하버드와 MIT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한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필요가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 이것이 지금 미국 학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솔직한 시선입니다. 결국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MIT가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곧 한국이 가진 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학계가 경고한 하버드와 MIT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추론은 단순한 상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지식과 학문의 중심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세계 학문의 무대가 바뀝니다. 그동안 최고의 학회와 국제 컨퍼런스는 보스턴, 뉴욕, 런던, 파리 같은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 판교, 부산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글로벌 학술지의 표지가 한국 연구자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순간 학문의 흐름은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 대학의 강의실이 곧 세계 인재들의 꿈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산업과 연구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한국은 이미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속도에서 세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학문의 중심이 된다면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한국 연구소에서 개발되자마자 서울의 스타트업에서 상용화되고 바이오 신약이 한국 대학에서 발표되자마자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학문이 곧 산업이 되고 산업이 다시 학문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미국 학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입니다. 셋째, 인재의 이동 경로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젊은 인재들은 MIT나 하버드에 입학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목표가 한국 대학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KAIST, 포스텍 같은 이름들이 글로벌 청소년들의 꿈의 리스트에 오르고 판교 연구단지가 실리콘밸리를 대체하는 순간 인재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미 일부 동남아와 중동의 수재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고 있고 유럽 학자들조차 한국 연구소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넷째, 문화와 지식의 결합이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학과 기술만으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같은 문화적 흡입력이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이런 문화적 파워와 학문적 리더십이 결합한다면 어떨까요? 서울의 연구실에서 나온 AI 알고리즘이 K-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의 교육 방식이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학문의 중심을 넘어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다섯째,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입니다. 지식과 학문은 단순한 연구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입니다. 20세기를 지배한 나라는 석유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지배할 나라는 기술과 지식을 가진 나라입니다. 만약 한국이 세계 학문의 중심이 된다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기존 강대국도 한국의 의견과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연구 데이터가 기준이 되고 한국의 과학적 권고가 세계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버드와 MIT가 실제로 한국의 분교나 공동연구소를 설립한다면 그것은 상징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미국의 지식 독점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 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인재를 독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이 경고한 하버드와 MIT의 한국행은 그래서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 강남의 한 연구단지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국제학회를 열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해 준비하며 한국 기업들이 신기술을 세계 시장으로 퍼뜨리는 모습을.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세계의 중심이자 인류 미래의 설계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332명의 한국 기술자가 일으킨 파장이 결국 세계 학문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고 하버드와 MIT마저 한국을 두려워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미래의 지식전쟁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한국이 세계 학문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성취일까요? 아니면 인류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그 길이 한국을 향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미국 학계의 두려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버드와 MIT마저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이 세계 학문의 중심으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질서가 완성될 것입니다. 첫째, 지식 인프라의 확장입니다. 한국은 이미 뛰어난 연구 성과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끌어왔지만 세계 최고의 학문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방대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연구시설, 데이터 센터, 국제협력 네트워크,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까지 모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MIT와 하버드의 분교를 유치하거나 세계학회본부를 서울에 두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지식 인프라가 글로벌 표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재 경쟁의 심화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이 거대한 장학금과 연구비를 걸고 인재를 끌어모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학문의 중심이 되려면 단순히 한국인 인재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는 국경이 아니라 가능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중심이 되려면 누구나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셋째, 자유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학문은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속에서 자랍니다. 한국이 학문의 중심이 되려면 세계의 석학들이 이곳에서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연구 결과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성과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신뢰 구조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성숙한 연구 문화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넷째, 지식과 산업의 균형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산업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학문의 중심이 되려면 산업적 성과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해결하는 순수 연구에서도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질병, 빈곤, 윤리적 AI 같은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지혜와 협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때 진정한 지식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 질서의 재편입니다. 한국이 중심에 서는 순간 미국과 중국, 유럽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견제와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존의 권위를 지키려 할 것이고 중국은 물량과 속도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려 할 것입니다. 유럽은 윤리와 규범을 무기로 삼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압력을 견디면서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리더십의 시험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이 이 모든 도전을 넘어섰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그 순간 세계의 지식 질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하버드와 MIT가 단독으로 권위를 지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서울, 판교, 대전, 부산이 새로운 학문의 수도로 자리 잡고 한국대학의 강단에서 세계의 미래가 논의됩니다. 한국의 학자가 쓴 논문이 국제 표준이 되고 한국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인류의 생존을 구합니다. 그날이 온다면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지식 공동체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가?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고 기억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산업화의 기억, 332명의 기술자가 남긴 발자취, 그리고 세계 인재들을 향해 열린 마음. 이것이 한국을 여기까지 이끈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말입니다. 하버드와 MIT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쟁자가 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한국이 세계 지식 질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전은 많겠지만 이미 한국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도전을 넘어 진정한 세계 지식의 수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